네, 조금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조교님께서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기회의 신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형상이 이미지가 나온대요. 그럼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앞쪽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뒤쪽에는 대머리예요. 그 신을 알 수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을 또 좀 전에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크로노스는요. 뭐 2016년, 2020년, 2024년 몇 월 며칠 그 날짜를 얘기하는 그 그냥 크로니크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시간, 내가 죽어서 뭐 하는 시간, 내가 그 기회를 만났을 때 언제 무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똑같은 물이라도 하더라도 그 물이 어떤 물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죽어갈 때 결정적인 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그런 기회 자체가 내가 준비됐을 때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정말로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물 한 모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회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라는 자체가 결정적인 시간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할 때 주로 카이로스를 얘기를 많이 써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사업계획 3에서 구체적인 부분도 조금 더 하겠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에 관한 이해를 못했을 때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요.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심오하게 지금 성경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좀 보는 것들이죠. 어디가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울 때와 웃을 때,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여러분 때를 구분을 못하면 얼마나 무슨 혼란에 빠지냐면 이때가 울어야 될 때구나 할 때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깔깔 웃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저 장례식장처럼 철철 울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다 그런 형국이에요. 뭐에 관해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놓치고 있냐면요. 제가 수업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수명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피터 드러커 얘기하면서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세계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시간에 관한 개념이 뭐냐, 타임에 관한 개념이 뭐냐, 이게 인구와 연령 구조에 관한 얘기예요. 연령 구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수명과 기대 수명인데요. 이게 나무 수명이 아니라 내 수명이에요. 대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래 살 만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비판적인 게 누구냐면요.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해서 엄청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을 가장 크게 누르는 부분이 사실 수명이거든요. 수명에 관한 준비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헌금에 관한 얘기보다 100분 1도 안 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고 복에 관한 얘기만 잔뜩 해요. 성경은 복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복에 관한 얘기를 곳곳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설교에 활용해서요. 실제로는 교회라는 건 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 얘기는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고난을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은요. 근데 목사님들은 얘기는 맨날 복 얘기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막 복 얘기만 잔뜩 해요. 이거는 옛날에 마치 무속신앙들이 무당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진짜 현명한 목사님이라면은 정말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정말 오래 삽니다. 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면 오래 살면서도 본인들이 가족에 기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 기여하려면은 뭔가 준비를 천천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주제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습니다 하면 돼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복 받는 거 무슨 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죄다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목사님들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장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나 목사님들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좀 이게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유가 특히 이제 그 대형 교회라든지 나름대로 교회가 커졌다. 이걸 성공했다 그래요. 아니 교회가 커지면은 그 사람들 얘기대로 타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키운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은 또 뭐라고 주장해요? 내가 키웠다 그래요. 그래 이걸 누구 거라 그래요? 이게 지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자식한테 주겠대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한국의 기독교의 그 주류예요. 이게 다 미친놈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적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그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의 행동을 한국의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좋은 기업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해외 가보면은 되게 많이 부러워요. 대표적으로 막, 니네 나라는 삼성이 있지 않느냐. 니네 LG 너무 부럽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거 보면은 이걸 다 짓거라 그래요. 아니 삼성이 그렇게 클 때는 무슨 이자를 받았어요? 우리 저축한 사람들은 거의 이자를 저리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엄청 높은 이자를 받고 기업들한테 줄 때는 거의 공짜로 줬잖아요. 산업금융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큰 돈을 가지고 땅 사고 그러니까 잘 되겠죠. 우리는 뭐 금리도 낮은 금리를 정책.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의 환율에 비하면은 엄청 우리나라 돈 가치를 엄청나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무슨 효과가 났다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에서 되게 싸져진 거예요. 싸지면 해외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는 엄청 비싸게 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물건을 살 때는 엄청 비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국민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팔아먹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이익이 다 기업들한테 가게 돼요. 그 실제로 이런 정책을 수십 년간 썼거든요. 그럼 이 삼성, LG, 한화 이런 기업들이 큰 이익을 누린 이익의 대부분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 정책 플러스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결과물이 누구 거라 봐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거라 그러고 지새끼한테 주는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놓고는 하는 일들을 보면 동료 조폭만도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한계거든요. 대한민국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의 한계거든요. 이 똑같은 형태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부분이 공통되고 있는 부분이 재벌과 대형 교회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큰 결과물을 교회가 성장을 했던 회사가 커졌던 이거를 지가 키웠다고 생각해요. 물론 역할은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다 직권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국가가 뒷받침했던 거고. 교회가 커진 건 더더욱 직계 아니죠. 성경에도 맨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어쩌니. 그러고 나서는 그건 내 거래. 아니 앞뒤가 너무 만만하잖아요. 교회를 키울 때 하나님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키웠다 그러고 이건 내 거래. 그 퇴직할 때 몇백억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걸 꼭 내 자식한테 줘야 되겠대요. 그 내 자식한테 주는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삼성이 에버랜드를 통해 가지고 삼성물산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니 말했니 하는 수많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한테 줄 때는 25만 원짜리 에버랜드 주식을 8,000원에 주고 거꾸로 그러고 나서 지분을 확 높이고 말도 안 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 있었으면요.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건희라 그러고 삼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대신에 그 과정을 너무 생략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리고 돈에 관한 철학도 없고 방법도 없고 굉장히 좀 혼돈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교회가 혼돈한 것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도 엄청나게 혼돈스러워요. 철학이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자병법의 5가지 중에서 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기업을 하느냐, 기업을 한 성과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가 기업을 하기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막 쌓아지고 나서 좀 사회에 기여해라 하면은 감옥 갈 때쯤 되면 내놓겠다 그래요. 그렇게 쫙 이제 유야무야 되고 나면은 내가 그런 얘기 했냐 이래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면은 결국에는 교회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야 되는 건 시에 관한 얘기거든.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차분차분하게 굉장히 장기간에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설교 100번 하면 거의 한 50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노인들이 되게 오래 살잖아요. 노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나마 좀 산다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건 수년간 놓치질 않아요. 아마 앞으로도 안 놓칠 거예요. 100년간.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삶에 관한 가치관에 관한 거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오랫동안 사는데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에 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사업계획서나 창업이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회사는 오랫동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네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게 아닌 회사에 내가 오랫동안 60일이나 70일 다니겠다고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칼자루와 칼날 중에 난 칼날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을 자른다는 걸 칼을 휘두른다고 했을 때 내가 칼을 잡고 내 맘대로 자르는 게 뭐예요? 내가 그 회사가 오너가 되는 거지만 내가 오너가 되는 사람 몇 명이 안 돼. 그럼 결국 뭐예요? 칼을 휘둘렀을 때는 그 칼날에 의해서 잘리는 사람의 피 잘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수많은 창업 붐이 일어나고 어릴 때부터 취직을 해야지라는 게 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취직을 해야지가 꿈이에요. 어떻게 취직하는 게 꿈이에요? 나는 그냥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 등기부등본 되는 게 평생 꿈이라는 게 말이 돼요? 공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한국전력이나 그냥 은행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입출금만 해야 되겠다. 이게 본인의 꿈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대학 졸업하면 거의 다 그게 꿈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왜 사업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사업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비즈니스 플랜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관한 플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들으라 그랬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자문을 하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사업가가 누구냐? 특정한 아이템을 아이템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라고 했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의 어떤 사업 기회들이죠. 사업 기회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되게 많죠. 가치관이 변화되기도 하고 기술이 변화되기도 하고 정부의 규제가 바뀌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이변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또는 큰 대박을 누리는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강의를 예를 들어보면은 학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는 오프라인 직접 대면하는 크고 작은 학원들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뭐예요?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의 회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또 뜨는 그런 기회가 됐죠. 또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이마트라든지 신세계가 이마트 같은 회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큰 매장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니까. 그 대신에 쿠팡 같은 회사는 굉장히 적자를 지속하다가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코로나 같은 것들이
어떤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가 아이템 또 사업 기회가 어디서 생기는가 뭐 물론 직장생활 같은 거 생기기도 하지만 가치관이나 뭐 생활 패턴이나 기술이나 등등이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나는 누구냐? 결국 누가 사업을 할 거냐? 누가에 관해서도 가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지만 마크 주커버드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네가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겼다는 거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나는 일을 했다. 그게 즐거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업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사업하면서 뼈를 깎는 피와 땀을 흘린 이건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그럼 사업이 그건 뭐예요? 사업이 무슨 고문이에요? 이게 자꾸 전파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가 보다. 잘못하다 망하면은 부채만 잔뜩 지나 보다. 이런 사고방식만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는 좋은 시간을 즐겼다. 내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 순간순간이 행복의 순간인 거죠. 물론 스티브 잡스는 중간에 쫓겨나게 됐지만 다시 쫓겨났다 돌아오게 됐지만 어쨌든 사업의 기본 목표가 뭐예요? 본인의 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안 돼요. 자, 나는 누구냐, 사업하는 너는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왜 하느냐에 관한 거에서 동료의식이라는 협업이 되게 안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사업하면은 사업가의 여러분한테 드린 PPT 자료에는 뭐 결단력, 은근끈기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에 가장 사실 필요한 것은 협업이에요. 협업. 코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뭐 동영상 촬영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최근에 인터넷 관련한 실제로 혼자서 다 하기 어려워요. 카메라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연결이라든지 또 업로드를 시킨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조그마한 회사만 하느라 역할을 분담을 하다 보면은 서로 협업하고 분담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앞정이란 뭐냐 옷빈을 만든다 그래요. 혼자서 만들었을 때에 하루에 10개도 만들기 힘들어요.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철 막대기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갈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붙이기만 해요.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수백 %가 증가해요. 어떻게 했을 때요? 분업을 하고 전문화를 했을 경우에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요. 분업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 명이 같이 나눠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는 뭐냐면 이 속에는 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분업 이꼬르 협업이라는 얘기거든요. 갈수록 고도화될수록 내가 모든 기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기술은 내가 잘할 수가 있어. 하지만 한 5가지 필요하면은 5가지를 잘하니까 5명이 합치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우리는 혼자 5가지 다 해요. 그리고 열심히 했다 그래요. 아니 열심히 안 해도 된다니까. 이 5명과 같이 놀면 된다니까. 그리고 회사는 커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혼자 쫓아다니면서 5개를 어떻게 다 넓혀요. 다 깊이 있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의 트렌드 산업은 최근에 특히 최신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턴도 빠르고 기술도 굉장히 경우에 어려워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을 너무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 가적인 부분에서 특히 경영자 누가 경영할 건데 누가 운영할 건데 이 회사의 핵심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사람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물론 아이템 네가 하는 사업이 뭔데 그 다음에 누구랑 할 건데 그래서 누구라는 게 누구가 아니라 누구랑이에요. 그래서 너가 누구냐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다음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누가 하려고 이걸 누가 주도합니다. 사장은 누굽니다. 대주주는 누굽니다. 여기에 핵심 인력은 누굽니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커리어를 가졌느냐. 그죠? 그래서 사람에 관한 거는
창업을 하는 창업가뿐만 아니라 대주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걸 누구랑 할 거냐, 그 팀은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될 게 팀 코리아, 어떤 프로젝트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축구 같은 것도 보세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역할의 분담과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명이 손흥민이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밑에서 받쳐주고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그 스쿼드라고 그래요. 부대, 각 팀. 일종의 단위 조직이라고 할 때 스쿼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업도 팀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은 혼자서 열심히 피땀 흘리다가 뼈를 깎다가 죽을 때도 있어요. 뼈를 깎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업 계획서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아이템 플러스 사람인데 사람은 주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팀은 누구냐를 항상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다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팀은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다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세 가지 가장 핵심 요인.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아이템,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관한 거. 도대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잠깐 쉬었다가 자금에 관한 부분들, 특히 리소스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